에어컨 실외기 위로 뜨겁게 올라오던 바람, 왼손에 스패너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던 낮, 몸을 숙여 나사를 조이던 남자는 어느 순간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소음 많던 실외기의 회전음이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도울의 의미로 들렸다. 나사 하나, 배선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 깔끔하게 정리되는 소리. 그 소리가 언젠가 무대에서 합창으로 폭발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는 아직 몰랐다. 그러나 인생은 어제의 땀방울을 오늘의 박수 소리로 환전하는 묘한 방식으로 그를 데려다 놓았다. 에어컨 설치 기사에서 스타 가수로 박지우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인생 역전의 전 과정을 오늘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더듬어 본다. 그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 대신 형광등이 어슴풀에 떨리던 단칸방에서 시작된다. 부모님의 이혼이 남긴 말 없는 빈자리, 겨울이면 방바닥으로 스며들던 냉기, 라면이 끓어오르는 동안 창문에 매달리던 성애. 중학생의 어깨에 혼자 버티기라는 제목의 숙제가 올려졌고 소녀는 그 숙제를 묵묵히 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 그 단순한 세 단어를 그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흥얼거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가요의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한 소절 한 소절에 내일을 묶었다. 남들은 숙제를 책상 앞에서 했지만 그는 삶이라는 교과서의 빈칸을 노래로 채웠다. 세월이 흘러 그는 기술자가 되었다. 여름이면 늘 바빴고 겨울이면 장비를 손봤다. 벽을 타고 배관을 뚫고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며 그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세상 모든 시스템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균형으로 유지된다는 사실. 차갑고 뜨거운 것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도 기계도 버거워한다는 사실. 어쩌면 그 깨달음 때문에 그는 노래를 버리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도 온도가 있고 그 온도를 맞추는 가장 정확한 도구가 음악이라는 것을 기술자처럼 직감했기 때문이다. 일과 노래는 그의 두 개의 날개였고 어느 날 그 날개가 같은 방향을 향해 펴졌다. 미스터 트롯 무대였다. 2024년 겨울 TV조선 미스터 트롯 3첫 회의 수많은 참가자들이 환호와 야유, 기대와 긴장을 양손에 들고 입장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자 스튜디오는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른 듯 고요해졌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 기사 박지우입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은 그의 직업을 소개했지만 동시에 그의 서사를 소개했다. 화려한 이력 대신 땀 냄새로 시작되는 이야기. 스포트라이트 대신 형광등 아래에서 길러진 성실함. 마스터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관객의 표정이 단번에 풀렸다. 우리 동네에도 있을 것 같은 사람, 바로 그 친밀함이 첫 소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객석을 장악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조항조의 명곡 빈생아 고마웠다. 첫 음이 공기를 적실 때 무대의 공전축이 바뀌었다. 노래는 단지 멜로디의 연속이 아니었다. 어린 날의 바람, 단칸방의 냉기, 실외기의 진동, 그리고 낮게 견뎌온 자존심이 그 음의 가장자리에서 반짝였다. 후렴 직전에 쉼표에서 마스터들의 시선이 올라갔다. 반음을 끌어올리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에서 목젖이 흔들렸다. 그날 그는 오라트를 받았고 아크릴 하트가 반짝일 때 화면 밖의 시청자들도 함께 기립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아, 저 목소리는 사는 사람의 목소리다. 맞다. 기술자의 손에서 나온 노래는 삶의 매뉴얼을 품고 있었다. 경연이 이어질수록 그의 무대는 신기하게도 같은 문장으로 수렴했다. 잘 살아왔다고 한 번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이 짧지만 너무 명료한 고백.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으면 화면 너머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의 심장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직장부의 대표로 나왔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졌다. 밤에 일을 마치고 연습실로 들어가면 스피커의 작은 불빛이 퇴근 도장을 찍듯 반짝였다. 10번 실패하고 11번째에야 올라간 고음, 발음 하나를 위해 수십 번 반복한 프레이징. 새벽에 집에 돌아와 설치 매뉴얼을 정리하듯 노래 노트를 정리하곤 했다. 기술자는 디테일로 승부한다. 가수도 마찬가지였다. 무대 밖에서의 그는 늘 형이었다.
어린 동료들이 선곡으로 흔들리면 옆에서 조용히 박자를 두드려줬고 녹화가 길어질수록 배고픔을 먼저 챙겼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노래는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거든. 그가 던진 이 말은 프로그램 내내 몇몇 후배들의 방향키가 됐다. 경쟁의 현장에서도 그는 경쟁을 방법으로 삼고 사람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였을까? 녹화가 끝나면 분장실 복도에서 스태프들과 눈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유독 자주 목격됐다. 스태프들은 말했다. 박지우 씨는 무대 위에서는 뜨겁지만 무대 밖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요. 온도를 다루는 기술자다운 찬사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장의 앨범으로 엮었다. 타이틀은 겸색. 직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한 번 들으면 잊히지도 않는다. 그는 말했다. 예전의 고통을 지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위에 새 색을 얹고 싶었습니다. 묻어버린 아픔과 이어지는 선,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의 색을 덧칠해 다른 나로 태어나는 선언. 염색은 그래서 제목이 아니라 선언문이었다. 색을 바꾸는 일은 결코 단번에 되지 않는다. 한 번의 염색으로는 오래 묵은 색이 가려지지 않는다. 몇 번의 염색 끝에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색에 다가간다. 그의 인생도 그랬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몇 번이고 다시 덧칠했다. 마침내 스테이지라는 거울 앞에서 그는 자기 색을 찾았다. 대중은 그 색을 사랑했다. 지상파의 예능 섭외가 이어졌고 지역 축제의 무대에 그의 이름이 첫 줄에 올라갔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짧은 클립 하나가 조회수를 휘저었고 팬카페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글이 늘었다. 에어컨을 설치하던 그가 이제는 콘서트를 설치하고 팬들의 하루의 온도를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노래를 들으면 방 안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다. 기술자가 다루던 공기의 온도는 가수가 다루는 마음의 온도로 변신했다. 실내기의 바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장 더운 여름과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 적정 온도로 닿았다. 여기서 한 걸음 현실로 내려와 그의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자. 물론 모든 숫자는 추정이며 업계 평균과 일정 가정을 전제로 한다. 경연 이후 급격히 상승한 행사 섭외료는 그의 가장 큰 동력이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특집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라이브 수입은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 한 달에 10회 내외의 무대를 소화한다면 계절적 성수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러브콜이 밀려든다. 방송 출연료는 액면만 보면 크지 않지만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음원 저작권은 꾸준히 흐르는 강물처럼 장기적으로 힘을 발휘한다. 역주행 구간이 열리면 갑자기 수위가 높아진다. 유튜브와 디지털 콘텐츠는 팬덤과의 직접적인 디딤돌이다. 브이로그, 라이브 클립, 리허설 스케치가 광고 수익과 후원, 협업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굿즈와 지역 연계 프로젝트는 현장성 높은 캐시플로우를 만든다. 티셔츠, 포토북, 친필 사인 CD 같은 전통적인 품목에서 지역 특산물과의 컬래버까지 생활 속의 팬심을 경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이 모든 축이 서로를 밀어 올리면서 신인의 간판으로는 이례적인 포트폴리오가 자리 잡는다. 그는 더 이상 한 방의 스타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가진 강이 되었다. 그의 브랜드가 견고해진 이유는 무대 기술력만이 아니다. 그는 말로도 노래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라는 문장을 꺼냈다. 이 짧은 진술은 수많은 가슴에 붙는 포스트잇이 되었다. 책상 앞, 공장 라인, 야간 택배 트럭, 편의점 카운터.